자, 명사를 수식하는 부정사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목차 설명도 해드렸죠. 동영상을 본 친구들도 아마 아셨을 텐데 제가 우리 목차에 나오는 번호들을 묶어드렸었습니다. 번호들을 묶어드리면서 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두 가지를 제가 묶어드렸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개를 묶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명사 수식인데 제가 무슨 수식이라고 적어 드렸죠? 후치 수식이라고 적어 드렸어요. 무슨 수식? 후치 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비투 용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투 용법이라고 한다 그랬고, 비동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비랑 투를 우리는 무슨 동사로 바꿀 수 있다? 조동사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100% 보호가 되는 아이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에서 필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명사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혹시 투부정사 앞에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형용사의 꾸밈도 받고 투의 꾸밈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형용사랑 투가 만약에 영작에서 두 개가 쓰였다. 아, 여기 있네요. 우리는 원하고 있다 차가운 마실 거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차가운 마실 거예요. 차가운도 있고 마실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됐었을 때 명사 뒤에 형용사 적고 투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투부정사가 꼴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콜드 투 드링크에서 투 드링크 콜드라고 분명히 있다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something cold to drink의 어순이 something to drink cold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cold랑 to drink 순서를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필기를 해 놓으시면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게 되는데요. 요 전치사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명사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명사라고 적어 놓고 앞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전치사들 뒤에다가 명사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앞에 명사가 누구예요? 하우스죠. 그렇죠? 하우스죠. 여기는 누구예요? 카운셀러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그들은 no had. 그들은 어떠한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대요. 살 집이란 말이에요.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었죠. 제가 여기 집을 적어 놓으라 그랬죠. 집 어디에서 살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는 카운셀러 하니까 상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할 상담사, 대화할 상담사입니다. 말하는데 상담사와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셔서 전치사의 종류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걸 수반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형용사적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투용법에서는 전치사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명사를 수식한다는 전제 조건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 좀 한번 잡아볼게요. 명사를 어디에서 수식한다고요? 뒤에서 수식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그걸 무슨 수식이라고 했어요? 후치 수식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대요? 뭐뭐한, 뭐뭐할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를 구할, 마실, 살, 나눌 다 니은하고 리을 받침입니다. 투부정사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돼서 꾸며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뭔가가 방금 나 어떻게 한 거야? 단축키 뭐야? 이렇게 나눴을 때 영작이나 어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요거예요.
그다음 전치사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이 뭐뭐띵, 뭐뭐바디, 뭐뭐완 앞에 붙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문법에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some, every, 그리고 any.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대명사들 뒤에 띵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something, somebody, some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렇게 끝나죠. 이런 아이들도 반드시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거. 얘네들도 뒤에서 수식해 준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 푸는 것은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속도는 이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역시 B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B.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비투용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기본 전제를 깔아줬던 걸 좀 봐놓으셔야 되는데요. 투부정사 앞에 무슨 동사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줬어요. 선생님이 비동사라는 전제를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동사가 오게 되면 문장에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비동사 뒤에 to를. 보어는 보어인데 첫 번째 저 to가 명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사적 용법이 되려면 우리가 배웠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랑 투부정사가 서로 같은 아이예요. 는으로 형성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나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요. 비투용법이 되면 B랑 to를 무슨 동사로 바꿀 수 있다고요? 조동사로 바꾸게 되어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과 be able to로 바꿔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비투용법인 건 이따 생각하시고요. 이 can의 과거인 was로 한번 could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되냐면 could be seen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야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was랑 to가 뭐로 바뀌었어요? could be see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never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never.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 적으실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뭐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을 영어를 꽤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비투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르친 기억은 많지 않아요. 저도 학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엄청 가르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사실은 이 비투용법이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지는 않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실은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Not a person. 어떤 사람도 after dark. 어두워진 후에 숲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니까 한 사람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다시는 만날 운명이 되지 못한다. 못 만날 운명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was never to meet을 보고서 이 밑에 거로 볼게요. 그녀는 다시는 그녀의 남편을 절대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별하는 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intend to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이다로 번역을 하셔요. 만약에 네가 그를 볼 작정이다면 apologize him, 그에게 먼저 사과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고요.
그들은 오늘 밤에 생일 파티를 개최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홀 코스 전체 과정을 줄라이 7월 31일까지 맞춰야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공통적으로 100% 그렇지는 않은데 100%는 그렇지는 않은데 주어가 비동사 B2가 된 다음에 주어가 다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주어가?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다 사람이에요. 근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랑 투부정사랑 같아야 된다 그랬죠.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랑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투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지 않습니다. 적어놔 볼까요? 주어랑 투가 같지 않다고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같지 않다고요. 이렇게 X예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만나지 않는다예요. 어떻게 만나지 않는 게 그녀다 이렇게 서로 바꿔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힌트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B2용법에서 B2를 조동사로 바꿀 때 조동사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없는데 can이랑 바꿔 적을 수 있는 건 문장의 시작이 not부터 출발합니다. not부터 출발하고 힌트를 제가 적어놓은 걸 반드시 같이 적어놓으셔야 돼요. 수동태가 쓰여 있습니다. not이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to에. 그러면 can으로 바꿔 적으시면 돼요. can으로 바꿔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랑 to 사이에 never가 있고 뒤에 again이 있습니다. 그러면 be destined to로 바꿔 적으시면 됩니다. never가 있고 again이 있습니다. 그럼 be destined to가 됩니다. 얘는 좀 쉬워요. if가 있어요. if에 쓰여 있는 be2는 intend to로 바꿔 적으시면 됩니다. will은 밑에 거랑 겹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will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미래 시제가 달려 있습니다. tonight 했다가 미래라고 진짜 내가 오늘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필기 안 하고 지금 딴짓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난 넌지 몰랐는데 너였구나. B랑 to가 있고 tonight이라는 미래, tomorrow가 될 수도 있고 tonight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나타내주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will입니다. be going to, will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문장에 까지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까지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까지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까지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have to, 해야만 한다로 바꿔 적으시면 됩니다. 내 걸렸는지 알았죠.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재미없어? 이게 재미없어? 와, 대박. 비정상회담?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not과 no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 가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can. 그 다음 never가 있고 again이 있어요. be destined to, 운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if가 있으면 뭐뭐할 작정이다 라는 의미의 의도를 나타내 주는 intend to예요. 그 다음 미래 시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뭐할 예정이 나오는 거고요. 언제까지라는 by가 들어가 있으면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위에 무엇인가로 지웁니다. 자, 가립니다. 여기를 가려주세요. 했었죠? 그렇죠? 가능. 그 다음 까지, 정오까지라고 했으니까 의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음 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는 아이니까 예정이라는 거고요. if가 있으면 보나마나 뭐뭐할 의도라고 했었습니다. 작정이다. 그 다음 never가 있었고 again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뭐뭐할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오늘 저녁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예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never랑 again이 또 있으니까 운명이 있는 거고요. if가 있네요. 그럼 뭐가 되겠고요? 의도. 근데 요거처럼 힌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볼게요. 너는 그것과 같은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만 한다. 그렇죠? 의무가 되겠죠? 자, 요거는 숙제가 뭐냐면 A만 해오시는데요. A만 해오시는데 조동사로 바꿔오시면 되는데 안 보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에 걸 외우시고
화살표는 9까지 다 쳐서 여러분들이 바꿔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다시 써오시면 됩니다. 자, seem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요. seem to, appear to라고 하는 건데 한번 뜻을 적어 볼게요. appear로 쓰여 있거나 seem으로 쓰여 있거나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to 부정사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appear나 얘네들 뒤에 to 플러스 원형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to 플러스 have pp인 경우가 있습니다. have pp인 경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o 원형의 원형은 동사와 같은 시제를 의미하는 거고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seem 뒤에 to be 원형이 있고요. seem 뒤에 to be 원형이 있습니다. seem 뒤에 to have been이 있고요. seem 뒤에 to have been이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seem이라는 동사는 보이다라고 방금 배웠고요.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to be도 같은 시제니까 무슨 시제였다고요? 현재 시제였다고요. 봅니다. seemed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같은 시제라고 했으니까 to be도 무슨 시제였다고요? 과거 시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됐나요? 자, 여기 seems는 무슨 시제인가요? 현재 시제죠? to have been이라 그랬어요. 그럼 앞선 시제니까 현재보다 앞선 시제니까 무슨 시제였어요? 과거 시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seemed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 시제보다 앞선 시제니까 무슨 과거? 대과거 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글로 적어놓은 부분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to be가 동사가 되었을 때 뭐로 바뀌어 있어요? 현재인 is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 to be가 he일 때 뭐로 바뀌어 있고 과거이니까 was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to be가 과거라고 했으니까 비동사의 과거인 뭐라고 적혀 있고요. was라고 적혀 있고요. to have been이 대과거라고 했으니까 대과거 즉 과거 완료라고 하는 had pp로 적혀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동사와 같은 시제이냐 동사보다 이전 시제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머릿속으로 해주시고요. 조금만 생각만 해주시면 같은 시제니까 현재 과거 근데 여기다 현재라고 적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전 현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동사와 같은 시제라고 했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자, seem to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자동으로 자, seem to가 나오면 자동으로 it seems that을 적어 놓습니다. it seemed that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시제는 똑같아요. it seems that이면 seems to 이렇게 되고요. it seemed that이면 seemed to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틀로 암기하시면 돼요. 볼게요. it seems that이에요. 그러니까 seems to가 된 거고요. it seemed that이에요. 그러면 seemed to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다음 it seemed that 그러면 seems to를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는 앞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밑에다가. 그 다음에 두 개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원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it seemed that을 적었죠? he니까 여기도 뭐라고 적었고요? he라고 적었고요. 과거 시제가 같으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요. it seems that을 어떻게 적었어요? seems to라고 적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he를 여기다 적고요. 자, 시제가 같아요? 이전 시제요? 이전 시제죠? seems보다 얘가 이전 시제가 되니까 여기는 무슨 pp로? have pp로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네. 여기에 he를 여기다 적고 얘가 과거고 얘가 대과거니까 무슨 pp? to have pp로만 바꿔 적으시면 되는 문법이 됩니다. 자, 여기다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가도 상관없어요. 다 서술형입니다. 내년에 올해죠. 내년에 올해 볼 4번 중간기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번 납니다.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아시겠죠? 바꾸는 거 무조건 나는 겁니다.
예, 별표 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한다? It seems that 그러면 seems to. It seemed that 그러면 seemed to. 이렇게 생각해낸다고요. 그다음 seems to 그러면 it seems that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 seemed to 그러면 it seemed that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위치로 가는지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훈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엑서사이즈 A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17로 오시게 되는데요. 개념만 잡아드릴 거예요. 부정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목차 한번 다시 가볼래요? 목차. 부사적 용법의 목적하고 결과 오늘의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뭐 하려고 간 거냐, 뭐 하기 위해서 간 거냐, 하려고 하는 뭐를 묻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너 뭐 가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가는데? 그 목적이라는 말을 풀면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로치시면 돼요. 길게 제가 네모박스 해놓은 건 우리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뭐 하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투부정사가 용법이 3개나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수거가 있어요. 영어에. 그게 바로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이거나 또는 so as를 붙이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o pass 앞에다가 in order to pass 또는 so as to pass 이렇게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학교 내신에서들 좋아하는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to pass를 in order to pass, so as to pass 그냥 다 적으시지 왜 이렇게 적었어? in order to pass는 있으니까 그냥 so as to pass만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so as to pass라고 이렇게 바꿔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법이 3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접속사를 적어주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는 누굴 정리하면 앞에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어요? 위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접속사 네모박스 이렇게 적어서 동그라미. 여기에 위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접속사 so that을 적으면 조동사가 can이나 could를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study라고 하는 현재로 쓰여 있으면 얘는 can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응용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날 거 늦게 끝나는 수가 있어, 준영아. 우리 준영이 뭐해? 자, 제가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용을 했죠? 뭐를 적었어요, 앞에? 포미를 적었어요.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적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to 앞에다가 뭘 적어도 돼요? in order를 이렇게 적으셔도 된다고요. 그래놓고 in order 대신에 누굴 적어도 되고요. so as to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자, so that으로 바꿨을 때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으셔야 돼요. 예문을 똑같이 적으셔야 돼요. 출제하니까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so that 그러면 렉 풀리면 보여드릴게요. 요 마지막 페이지니까 힘들 내세요. 됐어요. 자, 됐죠? 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했고요. 자,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앞에 위 적지 말라고요. 없을 때만 적는 거예요. 이때 I로 바로 바꿔서 미를 I로 바꾸고 시제는 봤으니까 could였으니까 could 이렇게 되고 past the exam은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얘도.
예, 서술형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틀을 좀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to pass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in order to pass, so as to pass, so that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더 메모해 놓으세요. 동사수식 이렇게만요. 동사수식이라고 하는 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연이 안 보여? 된 거예요? 동사수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to pass가 누구 수식한다고요? 동사수식이니까 스터디 수식이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메모 좀 하나 해놓을게요. 밑에 그 칸 바꿔서 밑에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만났었을 때도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해석이 엄청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경우에 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 뭐뭐에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리 부사적용법이나 다른 걸 다 들여다 놓아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치를 좀 빨리 채시면 돼요. 투부정사 앞에 리브업, 살다, 성장하다, remain 하면 남아있다, 남게 되다라는 뜻이야. 남다. 그리고 only to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뭐하다. 결국 뭐뭐하다. fail to라고 하는 건데 fail to는 안 적어놨으니까 메모만 하나 해놓자고요. fail to 마지막이에요. 이거 fail to 결국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결국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지금 메모해 놨던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메모해 놨던 live up, grow up, remain, only, fail, to를 만나게 된다. 해석해 놓은 거 보십시다. 우리 할아버지는 92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안 된다고 해요.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셔서 결국 92살까지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92세까지 사셨으니까 92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결국 9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는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영화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녀는 그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합에서. 하지만 결국 뭐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 자, 숙제는 B까지 해 오시면 되는데요. 그다음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제가 오늘 B2 용법 있잖아요. 이거 다른 문제로 제가 준비해 놓을 거예요. 이거 다른 문제로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29페이지도 B까지는 해 오셔야 되는 거였네요. 29도 B까지는 해 오셔야 되는 거였네요. 네, 요 문법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어서 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독해할 겁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단어 열심히 해 오세요.